우리 선배님들 잘 아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이름이 저희보다 젊으신 분들이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이름이 뭘까요? 요 건물의 이름? 시청역? 아, 이렇게 틀리시는구나.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젊으신 여성분들 맞춰주세요. 이 건물의 이름이 뭘까요? 저희는 압니다. 저희는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이름이 중앙청입니다. 중앙청. 페이지 몇 페이지? 111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네, 중앙청. 여기가 왜 이름이 중앙청입니까? 정청님? 중앙에 있는 뭐 홀과 정부 중앙청이 원래 뭐였는지는 아시죠? 아, 조선총독부입니다. 네, 조선총독부였다가 중앙청으로, 미군정청으로 쓰이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행정부, 정부 중앙청으로 쓰이다가 중앙박물관이 됐다가 헐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1926년에 이제 여기 총독부 건물로 완공이 된 거거든요. 원래 조선 총독부는 남산 밑에 있었습니다. 남산 밑에 그 전에는 이제 그게 통감부라는 게 1905년에 설치가 되고 통감부가 이제 1910년에 조선 총독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남산에 쭉 있다가 이 바로 여기가 원래 뭐죠?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 그러니까 네. 경복궁이라는 거는 조선의 그 정궁, 법궁이죠.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 총독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1926년에 이 총독부 건물을 짓고 여기 이제 총독이 들어와서 한국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인들 기록을 보면 이제 조선 통치의 총본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궁궐 자리에다가 남의 궁궐 자리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까 이제 중앙청이라는 거는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를 미군들이 미군정청으로 썼어요. 그때 영어로 캐피탈 하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캐피탈 하우스를 정인보 선생이 이제 번역하면서 중앙청이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앙청으로서 그 국가의 이제 그 정부 부처들이 쭉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부처가 정부 종합청사 지금 강화문에 있는 그걸 짓고 또 과천으로 많이 옮기면서 이 건물을 비우면서 이걸 이제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게 이제 일제 잔재라고 해서 이 건물을 이제 허물고 어떻게 됐나?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경복궁을 사라졌네요.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광화문이고 네, 광화문. 이게 이제 흑내문이고요. 뒤에 이제 안 보이지만 근정전 이렇게 연결되는 그 자리로 복원을 한 거죠. 저거 이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거 가보셨어요?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어디요? 가봤죠? 중앙청. 가봤죠. 많이 갔는데요. 가봤죠. 네. 네. 가서 보면 알겠지만 박물관이었으니까 저희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지었어요. 네, 그럼요. 거의 뭐 두께가 이 정도 되는 돌을 이렇게 싸서 한 몇백 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3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관광하는지 그거를 지금 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총독부 건물이 일본인들이 제일 서울에 오면 꼭 보는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청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관광지로 쓰여. 이거 하고 대단한 건축. 남산에 이제 지금 완중군 기념관 자리가 조선 신궁 자리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가 일제의 통치를 상징하는 서울의 양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건물은 일본인들이 와서 꼭 구경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청 건물이 있었을 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해방 후에도 오면은 중앙청 건물을 많이 보죠. 그리고 아주 한 게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굉장히 남아있었긴 했지만 피폐했거든요. 그래서 근정전이 이제 제일 중심 건물인데 근정전 사진을 보면 일제시대 때 막 잡초가 우거지고 여기에 막 담쟁이 동굴들이 석축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이 말끔하게 새로 지은 거대하게 지은 중앙청 건물하고 근정전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 조선이 이렇게 망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게 왜 정당한지 그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 아주 묘하게 이렇게 대조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철거 당시에 제가 그때 신문을 좀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 관광객이나 일본 학자들이
저거를 놔두지. 예, 왜냐면 그것도 역사인데 그거를 철거하지 말지 왜 철거하느냐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거는 뭐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네, 그게 더 역사인데. 오히려 치욕을 잘 네, 이기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생각도 많이 많았죠.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붙이면은 네. 그 중앙청 그 자리가 이 날이 일본한테 있죠. 그 일자 모양으로 돼 있고. 네, 일자 모양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일자 모양. 미래 위에서 날이 보면. 모양. 그다음에 이제 시청 건물이 번자 한문으로 번자 건물처럼 이렇게 지었다 해가지고 중앙청하고 이렇게 합쳐서 일본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마살했다 뭐 이런 기사도 그때 당시에 나왔었어요. 네. 네. 사장님 댓글로 최고의 댓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네, 경복궁 앞은 이제 중앙 총독부를 지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또 창덕궁이 또 일본 조선시대 유명한 궁정이죠. 그래서 창덕궁 옆에 창경궁이 있었죠. 네. 창경궁이 일제시대 때 뭐로 바뀌었는지 다 아시죠? 창경원 동물원으로 바뀌죠. 창경원의 유명한 벚꽃놀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경원 벚꽃놀이.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네. 김영진 갔습니까? 창경원 벚꽃놀이? 밤에는 못 가보고요. 네. 낮에 어머니 아버지랑 간 것 같아요. 네. 밤벚꽃놀이는 115페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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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 피는 봄이 되면 창경원에서 한 네. 벚꽃놀이를 하는. 이때 항상 그 신문에 많이 나온 것은 미아. 미아 발생. 네. 이런 게 좀 유명했고. 핸드폰이 없는 세상이라. 네.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바뀌고 벚꽃놀이가 유명해졌고. 네. 이게 네. 그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근데 예전에는 조선 왕이 살던 궁궐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제 지배를 하면서 조선을 지배하면서 그 임금이 살던 궁궐을 동물원으로 이제 바꾸어 보면서 이제 임금 왕은 뭐 그냥 에버랜드 동물원 원장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상등이 됐어요. 네. 거기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오면서 벚꽃나무를 벚꽃을 막 심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해방이 되고 뭐 벚꽃이 뭐 사쿠라 이러면서 일본 꽃이다 해가지고 다 베거나 이제 옮긴 게 여의도 이런 데로 운중로로 옮겨가지고 이제 벚꽃이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찬희 대표님 그 벚꽃이 또 살아났잖아요. 네, 특히 이제 1983년에 전두환 정부 때 네. 친일 장제를 청산한다고 벚꽃을 다 베갖고 전부 여의도로 다 심어갖고 벚꽃이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벚꽃의 또 원산지가 제주도라는 말이 또 퍼져갖고 요새 또 벚꽃을 막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무슨 잘못인지 어느 때는 갑자기 일제잔재에서 뽑혔다가 어느 때는 또 원산지가 제주도가 되면 살았다가 진정한 일제잔재 정사는 그 나무를 베는 게 아닐 텐데 네. 괜히 어설픈 나무를 뺐다 하면서 마치 친일잔재가 청산된 것처럼 쇼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전 이런 벚꽃을 보면 좀 씁쓸한 마음도 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랑 비교되는 사진이 네. 지금 네, 모습을 지금 모습. 지금 모습은 뭐 썰렁하죠 뭐. 이 너무 썰렁합니다. 왜 이렇게 썰렁할까요? 이게 왜 썰렁한지 마치시는 분은 끝나고 빵을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이렇게 썰렁할까요? 동물은 식물은 다 없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데서 데로 없었죠. 똑같은 데서 찍었어요. 월대 그 앞에 그걸 만든 거죠. 아닙니다. 힌트는 딱 50년 뒤에 찍었습니다. 50년 뒤에. 요새 찍은 게 아니고 네. 딱 50년 뒤에. 그러니까 아닙니다. 딱 50년. 1971년. 복원이 된 거지. 이제 아니 궁에서. 71년 뒤에 50년 뒤는 뭘까요? 2021년. 2000 맞습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예. 때문에 입장 금지입니다. 입장 금지. 입장 금지. 예. 이것도 그래서- 역사에 남는 예, 기록이 예, 아닐까. 코로나로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가 정말 쥐 하나 없습니다. 네, 예. 낮에 요새 같으면 찍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 네. 사람을 찍을 수 없는. 창경궁에 요즘 구경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까도 얘기됐지만 창경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그 고종을 일본이 폐위를 하죠. 헤이그 사건 이후에 폐위하고 나서 순종을 이제 왕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원래 다 그 지금 덕수궁에 고종 순종이 살았는데 이 창덕궁으로 저 순종의 거처로 옮깁니다. 근데 순종이 심심하고 할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 창경궁에다가 동물원하고 식물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원 식물원을 보고 즐기라고 했고 뭐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는 이 동물원 식물원도 일반한테 이제 공개를 합니다. 돈 받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궁궐이 놀이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박물관도 하나 짓고 해서
이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20년대 이후에는 이제 최고의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벚꽃을 심어가지고 벚꽃놀이 하는 장소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일제 때도 박람회도 그랬어요. 아, 박람회는 여기서 안 하고 중앙 경복궁에서 했습니다. 뭐 어디 같은데. 그건 끝나고 네.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우리나라의 도로의 어머니? 광화문 같은데. 예, 광화문 근처입니다. 예. 미국 대사관. 아, 맞습니다. 아유, 선생님 딱 보시면 다 맞추십니다. 예. 여기가 지금 미국 대사관이죠, 오른쪽이. 예, 왼쪽이 지금 뭐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게 저 문광부 자리인데 헐고.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여기에 또 유래가 있다 그러는데요. 네, 요 두 건물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건물 두 개가 이제 미국에서 차관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건물이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뭐 지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에서 준 돈으로 지은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역사박물관 왼쪽 역사박물관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 부처로 사용이 됐죠. 뭐 경제기업원이 쓴 적도 있고 최근에는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가 쓰다가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됐고 그 건물을 짓고 돈이 좀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 대사관 저기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서 건물 모양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요즘 사진 한번 볼까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골조는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오른쪽은 이 대사관은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광화문부터 앞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세종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길이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한국에서 가장 넓은 길이죠. 근데 저기 정청 교수님, 차인 대표님 지금 최근에 찍은 사진은 이게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50년 전 사진은 손을 들고 걷네요. 왜 이렇게 안 자연스럽죠? 손을 들고 걷네요. 신호등이 없나 봐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교육 받았잖아요. 길 건너서 반드시 손 들고. 저희가 아까 1971년 사진첩을 먼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첩 보면 참 놀라운 게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고요. 그리고 그걸 그 당시에는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71년 시대는 유신 바로 직전인데 그렇게 찍다라는 것은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선목님이 뭔가 관에 큰 지원을 받아갖고 사진첩을 찍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고요. 사진을 보면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 보면 특징이 있는 게요. 이 사진첩의 제목이 이것이 한국이다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이다. 뭐냐면 70년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북한과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서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뭐 하고 마는데 다 옷을 잘 차려입었습니다. 한복. 농촌에 초급 목표하던 그 시절에 깨끗하게 한복을 입고 뭐 이렇게 연출된 사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추수 사진도 있는데 추수 사진하고 있는 옷이 깨끗해요. 농민들이 뭐 드라마에 나오는 깨끗한 옷.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이것이 한국이다인데 이렇게 자연, 도시 이런 걸 말지인데 민중들의 모습은 한 카트도 없습니다. 청계천 판잣집의 모습. 그런 건 없지. 뭐 이런 건 당연히 한 없지. 카트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고 찬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보면 이거 보면 정 교수님 이거 정부 종합청사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죠, 이쪽. 예,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것도 찍고 이런 게 보면 관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은 그다음 휴전선 사진도 그렇지. 그거 어떻게 찍어? 경계하는 말도 안 것도 되지. 굉장히 조선봉 선생님이 그런 관과의 뭐 힘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까지 와갖고 이게 이렇게 또 책을 쓰게 되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얘기는 여기는 어딜까요? 세운상가. 세운상가. 참 지금도 남아있는 세운상가죠. 세운상가는 또 김영진님이 아주 좋아했던 곳이잖아요. 제가 이 세운상가 어렸을 때 가보면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렸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이 다 재밌어요 사실. 뭐 하지 말라 하는데 불법의 천국입니다. 지금 뭐 저작권 권리 때문에 뭐 레코드판, 뭐 책, 뭐 전자기 제품 하는데 세운상가에 가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백판. 뭐 그래서 와 이렇게 저렴한 돈으로 뭐를 살 수 있고 접하기 어려운 뭔가 약간
죄송합니다. 음흉하면서도 뭔가 언더그라운드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게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불법 비디오. 네, 그리고 근데 건물도 호환 마마보다 무서워. 예. 불법 비디오. 뭐 저희 그런 건물도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잘 지은 건물 같았어요. 네. 뭐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고 뭐 이거 예. 지은 사람이 또 유명한 서울시장이라고 하던데. 서울시장이 지은 건 말씀하시죠? 아니잖아요. 아, 그 시대 때. 설계는 김수근이라는 아,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지은 현대 거는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현옥이라고. 김현옥 시장 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이름을 세운상가라고 붙이는 것도 김현옥 시장이 붙였다. 그래서 불도저 시장. 그 세계의 기운을 모은다는 의미로 세운상가. 아, 세계의 기운을 모은다. 그래서 이게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앞 여기가 이제 지금 종묘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요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 그 충무로 있는 데까지 세운상가, 진양상가 뭐 쫙 쫙 있죠. 이어지죠. 그래서 네. 김수근이 처음 설계할 때는 이걸 하나의 그 작은 도시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 학교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그 자급할 수 있는 도시처럼 그 이상적인 그런 걸 추구를 했고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를 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한국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 처음 입주할 때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그 지금으로 치면은 뭐 강남 어디보다도 비싼 고급 맨션, 아파트 맨션이었죠. 맨션이라고 네, 했죠. 지금은 이렇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여기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았고 그래서 세운상가 가면은 뭐 못 만드는 게 없다고 이렇게 불렀는데 특히 음향기계 뭐 이런 쪽으로 근데 그 용산에 이제 전자상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게 그 이 명동에 뭐 저 백화점들이 생기면서 여기 상가들이 좀 많이 그 쇠퇴했다고 합니다. 네. 참.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좀 틀리네요. 좀 앞이 바뀐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네. 건물을 앞에를 잘랐어요. 아. 왜 잘랐나 하면은 이 2000 제가 연도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좀 재개발한 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이 북한산에서 저 종묘로 해가지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그 녹지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를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 공지로 남아 있었던 게 일본인들이 여기를 그 저 방공 그 폭격을 대비해서 방아선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을까봐 도시에 이제 폭격을 하게 되면 불이 번져가지고 도시가 전체에 불타졌어요. 그래서 공간 방아선으로 하기 위해서 종묘부터 이렇게 그 남산까지 방아선을 만들어놨는데 그 6.25 이후에 이제 피난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 판잣집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옥 시장이 이제 그거를 다 허물고 밀어버리고. 이런 거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허물고 하면은 그 북한산부터 남산까지 녹지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이 많았죠. 시장마다 이거 녹지축으로 만들고 옆에 이제 그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뭐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때는 이거를 그냥 살리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그 보존하면서 이제 살리는 그런 계획이 시행이 됐고 최근에 또 여기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그 재개발에 일부 적극적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건물을 일부 헐고 이렇게 지금 그렇군요. 좀 잘라내서 이렇게 지금 모습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지금 또 새로운 상가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올라가 보시면 또 그 레트로한 분식점도 있고 전망대가 재밌습니다. 있어요. 네. 이멜다 분식 뭐 이런 데는 밥 먹기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본하고 관계가 있다면 이게 세운상가를 건축한 연도가 굉장히 아니요, 그 일본 그거 건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네. 여기가 이제 공지로 남아 있었던 게 네, 공지였고 그 당시 네. 그 전에 50년대는 이제 판자촌이 됐다가 네. 나중에 이제 60년대 때 네. 새로운 상가가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가는데요. 한 2개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가 부산 화력발전소입니다. 몇 페이지죠? 부산 화력발전소. 제가 또 녹색당 204.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내겠습니다. 204페이지 우리나라에 그 발전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가 돌아가는지 한번 맞춰보시는 분한테 제가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10여 개, 20여 개, 30여 개, 40여 개, 50여 개, 60여 개. 몇 개 정도 될까요? 20여 개, 60여 개. 10여 개, 20여 개, 많이 엄청나게 60여 개 될 겁니다. 많이 없어졌을걸 지금. 30여 개. 예. 20여 개. 아. 우리 사장님이 맞히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부산 화력 이 발전소가 옛날에 지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화력 발전소가 61개입니다. 와, 맞네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전기차를 사용하면 지구에 보탬이 된다고 일부러 전기차를 사시는데요.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43%가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금도 43%.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기 충전해도 자기 차에서 안 나올 뿐이지 그 전기는 43%가 석탄 발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의 33%가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도 2개를 짓고 있다는. 어디서 짓고 있냐면 삼척에 짓고 있습니다. 삼척에 왜 지을까요,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석탄 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석탄은 다 수입합니다. 전부 수입합니다. 네. 삼척의 맹방해변 거기가 지금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선착지를 만들려고. 석탄 발전소를 왜 지을까요? 발전소를 누가 짓나 하면 포스코가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발전소를 한전이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아, 한전이 안 하는. 한전이 안 합니다. 한전은 전기 판매 회사입니다. 송전 배전 회사고요. 발전은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 뭐 동부발전 이런 것들이 하던가 아니면 민간 발전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GS라든가 포스코, SK, 삼성물산 이런 데가 이미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릉발전소가 2개 생겼는데 그거는 삼성물산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짓고 있는 삼척은 포스코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벌들이 짓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석탄이 원료는 싸고요. 판매는 도매 가격을 한전에 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새 민간 발전소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30년까지 1.5도씨가 2030년에 올라가게 생겼는데 석탄 발전소가 수명이 30년인데요. 30년 동안 가동을 못 합니다. 그거 가동하면 우리나라 물건 하나도 못 팝니다. 수출도 못 하는데 그걸 지금 짓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걸 어떻게 못 짓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같고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고요. 이 화력 발전소가 좀 어떻게 변했나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왠지 좀 깨끗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 이제 LNG 발전소로 바뀌었는데요. 네. LNG는 천연가스죠. LNG가 발전소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친환경 발전소라고 하는데 네. 친환경 아니고요. 그냥 석탄 발전소보다 조금 덜 나오는 탄소가 덜 나오는 탄소 발생 발전소니까요. LNG 발전도 우리나라에서 한 20%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전체 친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석탄 발전소부터 먼저 없애고 LNG도 없애지 않으면 아마 요새 우리나라 날씨도 이상하죠. 지금 더운 것도 그렇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산사태가 한 번도 안 난 곳이 나는 것은 비가 이제 수온이 높아지니까 구름이 너무 세게 생기고 구름이 비를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상식이고요. 유럽은 43도, 44도, 지금 47도까지 올라가고 유럽에서 그래서 녹색당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건 다 죽게 생겼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비가 좀 올 정도지 그렇게 더워서 죽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녹색당 아직 인기가 좀 적은 것 같는데 한국엔 녹색당.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인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될 정도로 여기로 좀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지구를 위한다고 플라스틱 컵 안 쓰고 막 텀블러 갖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플라스틱 컵 생산이 33억 개를 생산합니다. 33억 개. 33억 개의 플라스틱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탄소 발생을 하나도 안 해도 지금 짓고 있는 삼척에서 세워지는 발전소 2개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33억 개의 플라스틱의 80배의 탄소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33억 개 안 써봤자 아무 소용 없고요. 발전소 2개 생기면 80배입니다. 탄소 발생이. 그러니까 장치 해놓겠죠. 그거 네? 그런 그 소각 장치라든가 그런 그 장치 다 해놓겠죠. 소각은요. 그거는 세계적으로 가만히 세계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소각은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고요. 이 석탄 발전소 발전인데요, 선생님? 탄소 발전, 탄소 네.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석탄이 생산하게 되면. 예. 그래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포스코가 발전소 딱 제철을 하는데 제철이 2군데인데요. 광양제철하고 포항제철. 이 2군데에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11%를 해요. 이 공장 2개가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발생의 11%입니다.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왜냐하면 석탄을 떼야지 제철이 되기 때문에 석탄 제철은 탄소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뭐 씌운다고 없어지거나 무슨 감소시키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을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털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혜와 인류의 지혜가 필요하죠. 강철이 석탄을 통해서 코크스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기업은 그걸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를 하나도 안 해요. 포스코가. 네, 문제입니다. 지도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거기 하나만 있죠. 지금 알리100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유럽 기업에서 이제 그런 이준표 대표님 예습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 그걸 저자들을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대비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예. 됩니다. 네, 질문이 나와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기인데요. 요게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이 다 탄 건 아시죠? 새로 생긴 학생들 숭례문. 남대문이에요. 예, 요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 숭례문. 예. 숭례문이 국보 1호인 이유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숭례문이 왜 국보 1호일까요? 우리 송 변호사님 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우리 중요한 학생들 그 숭례문이 요새는 국보 1호라는 1호 이런 게 없어졌어요. 제일 먼저 네. 지정을 해서 이름을 네, 제일 먼저 지정한 거 저희 맞습니다. 손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 예. 근데 맞아요. 제일 먼저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1호 맞습니다. 근데 얘가 왜 제일 먼저 됐을까? 그건 아직 곧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 된 이유는 일제 때 보물 1호였기 때문입니다. 일제 때 보물 1호였고 그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냥 국보 1호로 1호가 첫 번째로 가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근데 왜 그럼 숭례문이 보물 1호였을까요? 경복궁으로 가는 문. 아닙니다. 상상력은 좋으신데, 네, 아닙니다. 책을 거기까지 못 읽으셨구나. 이게요, 이 1907년이면 이제 을사보호조약 이후죠. 1900 을사보호조가 1905년에 1907년 일본 왕세자가 서울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가는데 이제 행차가 이렇게 방해가 돼갖고 많이 허물었대요. 옆에 이렇게 다 허물고 옆에 담벼락도 다 허물었답니다. 여기 벼락도 많았는데 근데 문만 남았답니다. 문은 허물지 않았답니다. 문을 허물려야지 좀 통행이 더 좋은데 이 문을 안 허문 이유가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이게 일제가 보물 1호로 할 만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었나요? 이게 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임진왜란 때 두 명의 장군이 있었죠. 하나는 갓도 기요마사고 하나는 고니시 유키나카인데 이 둘이 굉장히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대판 싸워갖고 서로 둘이 다른 길로 갑니다. 서로 먼저 경성을 가자.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카는 흥인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갓도 기요마사는 여기 숭례문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보면 이게 개선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창희 대표님 문을 열지 요로 않는다. 임진왜란의 적장이 들어온 외장이 거죠. 일로 네, 들어와서 갓도기요마사가 일로 들어온 거죠. 경복궁까지 가서 궁을 접수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갓도기요마사가 먼저 들어왔던 설이 있었지만 정치형 우리 교수님이 연구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있던데. 흥인지문이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이죠. 왜 글로 들어왔죠? 남대문이 아니, 더 그러니까 가까운. 아까 저기 대답하신 분이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요. 네. 숭례문이 서울의 정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임금님이 조선시대 때 어디 갈 때는 숭례문으로 해서 다녔어요. 뭐 그 저쪽에 이제 동구릉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만 동대문을 이용하고 가까우니까 대부분은 숭례문을 통해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정문 역할을 했고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숭례문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들어오죠. 그래서 숭례문에서 이 길 남대문도로 해가지고 종각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종로로에서 세종로로 오는 게 궁궐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고 임진왜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기록에 의하면은 이쪽보다 흥인지문이 더 몇 시간 빨랐다고 합니다. 동대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보다 서울 입성한 게 빠른 거는 동대문인데 일본 사람들도 이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더 보물로 저 1호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흥인지문은 보물 2호였죠 아마.
예, 아마 그럴 네. 거고요. 그 얘기를 해야지 한강 포기 쪽으로. 아, 그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충주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서로 이제 서울에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서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올까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일 그 관건이 한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한강이 굉장히 당시에는 건너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숭례문 들어온 그 군대는 동작대교 있는 데를 넘어서 서울 들어왔고 그 동대문 쪽으로 온 그 군대는 여기서 안 건너고 저 양평에 용진이라는 나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갈라지는데 북한강 쪽에 있는 나루예요. 그래서 그 충주에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용진을 건너서 동쪽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 흥인지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경쟁을 했는데 몇 시간 빨리 동대문 쪽이 더 빨랐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남대문으로 들어온 군대도 자기가 더 빠르다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제 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였는데 이제 돌아가갖고 당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대가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대전투가 붙죠. 일본이 투표로 갈려갖고 그래서 이제 남대문으로 들어온 가토 기요마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편이 들었고요. 동대문으로 들어온 이 고니시 유케라가는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이 돼서 이 숭례문으로 들어온 가토 기요마사는 멸문지와 온 집안이 다 망했고요. 예, 그랬다는 그 뒤에 설도 있습니다. 설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숭례문이 이 전쟁 때, 6.25 전쟁 때도 완전히 다 허물어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서 다시 복원하고 그랬는데 아슬아슬하게 예, 신나와 라이타는 이기지 못했다. 하는 이 참 슬픈 역사를 담고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첨언을 하자 그러면은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이 서울의 대문 중에 숭례문만 현판이 이렇게 세로로 걸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시죠? 아니요. 보통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로 이제 풍수 얘기를 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이렇게 봤을 때 관악산이 서울 쪽에서 보면 뭐 보면은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산 그 꼭대기가 뾰족뾰족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화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악산 때문에 서울에 이제 불이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이 이제 남쪽으로 면함문이니까 일종의 맞불 효과인데요. 현판을 불타는 것처럼 세로로 달고 이 숭자가 매산변에 이렇게 종자 쓰는 한자죠. 그게 그것도 불타는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맞불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기만 현판을 세로로 달고 숭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저 상공회의소 쪽 거기에 남지라고 연못을 팠어요. 그것도 이제 그 불을 대비한다. 실질적인 의미보다 풍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동대문은 현판이 갈지자가 하나 더 들어있죠. 그것도 이제 풍수적인 의미를 포함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서울에 사산이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그 쪽이 낙산이죠. 낙산. 예, 여기는 남산, 뭐 인왕산, 북악산 있는데 남산 줄기가 낙산 줄기가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높지도 않고 언덕처럼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쪽 산이 약하다고 해서 그 옛날 사람들은 산이 이렇게 흐르는 산 줄기를 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용 움직이는 거 못 보셨죠? 용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용이 이제 뱀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갈지자. 그래서 갈지자랑 지문이군요. 지자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아하. 그런 깊은 뜻이. 그럼 창희 대표님 좀 이 숭례문 비교 사진을 한번 더 보면 네네. 가짜잖아요 지금. 가짜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50년 전이 지금이 가짜죠. 가짜죠. 전소돼가지고 가짜 할 수 없죠. 뭐.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정치현 교수가 저한테 얘기해 준 일본 임진왜란 당시에 지금은 동작대교 보면 이렇게 뭐 대충 수영해서 일본 군대가 강폭이 넓으니까 건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올라가가지고 상류로 올라가면 강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건넜대요. 네, 오늘 저희가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5개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만들어 주실 또 우리 이진표 사장님 그리고 예습을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저희 저자들을 좀 당황하게 상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간식이 이제 네.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 대화 나누시고 좀 하시고요. 네. 뭐 과일을 좀 준비했습니다. 송파문고는 좋은 게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다 오죠. 와주는데 아주 10대부터 70대, 네. 80대까지. 예리한 질문도 하고 막 똑똑한. 네. 근데 저 남학생 저희 마스크 낀 남학생은 다 가지 지난번에 마시고 안 얘기 했잖아요. 나누세요. 처음 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질문. 네. 처음은 아니고 그냥 네. 원장님의 애제자 1호, 애제자 2호. 아, 6학년 저렇게 똑똑해요. 어릴 때 김영재 보는 것 같아. 우리 5학년 학생 왜 원장 선생님이 학생을 1호로 생각할까? 2호도 아니고 왜 1호로 생각할까? 아까 말했잖아, 국보 1호 2호.